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청무피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불인이 탈출기를 이제 썼어요. 불인이가 뭐냐면 부동산 어린이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런 책인데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고 싶어서 집값이 언제 떨어지나 기다려보기도 하고 청약을 넣으면 당첨이 되겠지라고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로또 청약에 희망 고문을 수차례 당하다가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좌충우돌 이제 집을 마련한 그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봤어요. 약간 무슨 소설책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30대고 건설사에 근무하지만 부동산은 하나도 모르는 굉장히 큰 대형 건설사에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그런 수주를 따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건설사 중에 한 군데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을 듣게 되지요. 누구누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누구는 청약이 당첨됐는데 2배나 올랐더라. 특히 수도권 지역도 그렇고 지방 일부 지역도 최근 몇 년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분 처음에 신혼살림 시작하셨고요. 빌라에 시작하셨고, 다들 뭐 신혼 빌라에 하죠. 저도 이제 빌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사고 싶은데 부동산 공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제 곧 집값이 내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막 몇 억씩 하니까 저 집을 사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언제 5억을 모아요, 신혼부부가. 그죠?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건설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재건축 조합 이런 데 가서 조합원들 뭐 상대하고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그 강남 부자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그 아주머니가 귀뜸해줬대요. 막 뭘 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회사를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청약을 여러 번 실패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가점제, 그러니까 점수 순으로 당첨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이를 한 명 낳으며 10년이 지나도 40점대.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최소 50점대가 넘어야 한다는데 진심으로 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40대 중반이 되더라도 청약으로 내 집을 가질 가망은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셨냐면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없애버렸대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을 말이죠. 추첨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당첨도 안 될 건데 난 점수도 안 되는데 뭐 이까짓 거 필요 없어라고 그 돈을 이제 종잣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도 할 수 있는데 없애면 안 됩니다. 과거에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시들해지고 미분양이 나오고 하면 정부에서 집이 있는 다주택자도 1순위를 만들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이제 만나게 됐대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건설회사에 다니는 이분이 조합원 강남 아주머니한테 부동산을 이제 배우게 됐대요. 나는 분명히 우리 회사를 홍보하러 갔다가 1시간 내내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남 부자의 투자법이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해요. 제가 줄을 그어봤어요. 금매가 나오면 싸게 사서 전세를 주고 갖고 있다가 세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이 되면 일부를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매물을 사는 것. 다주택 투자를 위해서 정작 본인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음.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세금이 줄어드는 어떤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 6월 말까지 집을 팔게 되는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집을 팔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금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에 파는 것이 다른 타이밍에 파는 것보다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이분은요. 그래서 막 강남 부자 아주머니에게 막 강의도 이렇게 코치를 받고 했는데도 돈이 많지 않았고 돈이 없었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공부하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 매물을 빼앗겼다고 해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보이는데 언제까지 전세만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청약은 될 확률도 없고 내가 이렇게 고뇌만 하는 사이에 한 달도 안 지나서 강남 아주머니 말처럼 모든 부동산이 다 폭등해 버렸음. 목동, 마포, 당산에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음. 더 하급지로 이동해야만 했음. 그렇게 9호선 급행 라인을 따라서 찾은 곳이 가양 등촌동이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 3년 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3년 전. 2017년도 8월, 7, 8월 그때 호갱노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접속이 안 될 정도였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세를 보시니까 그때 정말 많은 진짜 골고루 폭등을 했죠. 이분이 임장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서 레미안 장위 퍼스트 아이,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 꿈의 숲 아이파크의 매물을 물어봤대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3개 단지 합쳐서 4천 세대가 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매 물건이 40개나 있었는데 전세 물건은 300개가 있었는데 실제 부동산에 가보니 실제 매물은 4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난 여기가 매물이 많아서 매수자가 매물을 고를 수 있는 매수 우위 시장인 줄 알고 온 사람인데 내가 넋이 나가 있자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한 말씀 하셨다고 해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수에 나누기 10을 하면 실제 매물수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는 것과 현장에 가보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가격이 되게 싸다 싶은 물건은 막상 전화해보면 팔렸다. 혹은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화만 해봐도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가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분이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당첨이 하도 안 되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죠. 조합원의 물건을요. 자, 이런 걸 했을 때 예상되는 리스크가 크게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이에요. 정부가 아파트 일반 분양가에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비싸게 분양하면 집값이 그거에 따라서 훅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기준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분양을 비싸게 해야지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조합원들의 어떤 수익이 생기겠죠. 반대로 싸게 분양을 할수록 재개발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매물이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번째는요. 전세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어요. 단일 재개발 정비구역보다 뉴타운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매매가가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장위, 은평, 신길, 흑석 이런 데가 이제 뉴타운이죠. 자, 이런 곳은요. 뉴타운이 재개발보다 좀 구역이 넓고 좀 쾌적합니다. 입주 시에는 전세 물량이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하나씩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개선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내가 입주하면 다음 사람 또 입주하고 하니까 전세가 이제 확 오르기보다는 안정이 계속 됩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가 많이 꺾인다거나 공실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분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샀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야 라고 나는 새 아파트에 가고 싶어 분양 당첨되고 싶어 했다가 당첨이 안 되니까 그냥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걔를 이제 팔려고 기다렸어요. 그때 국토부 장관님이 뉴스에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겠다. 하필 내가 구축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리스크가 없어진 신축의 가격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요. 반면에 분양 직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 악화로 투자처로서 인기가 주춤해지는 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분양을 비싸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데 싸게 하니까 그 가지고 있던 주인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고요. 반대로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예산을 5억을 이제 만드셨어요. 어떻게 돈을 막 끌어모아서 5억을 만들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써놨어요. 자, 권리가액이 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조합원으로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 가격은 네가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머지만 내. 분양 입주할 때 요만큼만 내면 돼.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땅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권리가액이 비싸겠죠, 당연히. 비싼 대신에 어때요? 초기 투자금이 많잖아요. 내가 비싼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딴 사람한테 그걸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 가격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파니까 무지무지 비싸겠죠. 자, 반대로 내가 아주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빌라에다가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프리미엄을 더해서 파니까 금액이 가볍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빌라라든가 혹은 소위 말하는 뚜껑, 무허가 건축물도 언제부터 이제 거주하신 분들은 땅 지분이 없어도 이렇게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물론 프리미엄을 받고 파십니다.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려고 장위에 있는 모든 중개소를 다 돌아다녔는데 매물이 없었대요. 프리미엄이 4억 2천 정도인.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4억 2천인 것 같아요. 그죠? 권리가액은 별도고. 그런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매물을 거뒀다고 합니다. 상승기에는 매물이 아예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 대기자가 줄을 섭니다. 매수 대기자가 줄이 서 있다는 것을 모든 부동산에서 알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지금 대기자가 우리 부동산에만 뭐 몇 명 있어요. 얼마 하면 팔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장님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청무피사라는 이분은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구역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이주를 시작하면 막대한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앞으로 달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주비도 막 지급하고 하거든요. 다 이사 갈 수 있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비 대출 이런 걸 다 일으키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막 시간에 따라 나갑니다. 손해가 나도 무조건 달려야 한다고 해요. 일부 손해가 나더라도 일단 사업이 추진되어 신축 아파트를 갖는 것이 사업이 중지되어 낡은 빌라 5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는 사업이 중단될 일이 거의 없다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관리처분하고 나서도 일반 분양을 하려면 2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시세 60% 선에서 현재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2년 안에 엄청난 하락이 온다고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지금 싸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요. 청약시장이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만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수도권은 일반 분양가를 시세의 100% 이상으로 분양합니다. 자, 현재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당연히 더 비싸게 분양을 하겠죠. 전국적으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서 수도권이나 지방은 너무 많은 집을 지었을 때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미분양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감당하기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을 했어요. 아까 막 장위 무슨 구역 거기는 자기랑 이제 돈도 안 맞고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못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어떤 지역을 갔더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전용 면적 84제곱, 우리 평수로 34평 정도의 아파트 매물은 없었고요. 5구 배정 매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5구는 한 24평 정도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지역은 전용 면적 84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조합원 분양가도 굉장히 쌌습니다. 대학교 앞이라 그런 건지 조합원들이 5구를 많이 샀대요. 아, 이런 느낌을 지금 보니까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월세를 놀려는 목적으로 산 거죠, 이거는. 전용 면적 5구를 신청한 조합원 수와 5구 전체의 어떤 지어지는 물량이 비슷해서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을 배정받을 판이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로얄층을 배정을 받아요. 좋은 평수를 원래 그 땅 주인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5구가 예를 들면 100세 되면은 조합원이 100명이 다 거기다 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층, 2층까지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84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은요, 재개발 지역은 40평대가 완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84 이하를 국민평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평형 이상을 많이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다. 근데 이제 40평대, 방 4개 이상의 수요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많은데 많이 짓지를 못하니까 실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은 지금 소형평형이 아니라 대형, 중대형입니다. 지방이고 서울이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유는 20, 30평대를 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요. 우리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대형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중대형을 많이 지어서 이제 중대형의 하락폭이 컸다면 지금 중대형 자체가 너무나 없어요. 거의 다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가 그냥 딱 자리 잡고 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10계명이 있어서 잠깐만 훑어볼게요. 자, 입지는 사업성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상급지는 일반 분양이 적어도 사업이 성공한다. 자, 일반 분양이 뭐예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 조합원이 아주 많고 분양이 적어도 수익이 별로 없어도 사업이 성공한대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는 사업성보다 중요하다. 사업성이 좋아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이어도 속도가 늦어버리면 금융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고 해요. 사업원 추진 속도나 현황은 조합원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진짠지 가짠지를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해요. 사업성을 분석하는 지표를 이해한다. 비례율, 용적률, 조합원 비율 이런 것들이 어떤 단어의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검색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여윳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환금성이 떨어지고 하락장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조정이 온다라고 해요. 자, 이분이 투자했을 때는 뭐 5억 이런 돈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제 서울 지역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이제 재개발 새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고요. 뭐 초기 이제 아직 좀 이렇게 초기로 시작되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비싸겠죠. 자, 허그 보증 기관에서는요, HUG라고 합니다. 우리 허그라고 그냥 불러요. 허그는 앞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분양 보증을 받아서 건물을 이제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서울의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성이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분양가를 낮게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라 그것을 당첨받을 청약 점수가 아주 높은,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중도금을 낼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지금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점수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와, 저거 나 세고 완전 헐값에 당첨되겠네? 로또 분양으로 얻는 수익이 매우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무주택자 40대, 다자녀 이런 분들 유리하겠죠. 통장에 10억씩 있는 분들, 10억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 쾌재를 부르며 서울 아파트 도전하실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세대를 모집하는데 과연 몇 개의 통장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수가 바로 이런 자금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자기 집 이제 하려고 재개발을 사고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뭐 투자 때문에 그랬는지 이사 때문에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집을 사게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번호 달라고 했대요. 잠시 후 연락이 왔는데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아주 익숙하다고요. 오히려 매물을 안 거둬들이면 잘못 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정말 상승기 때 핫한 지역에 좋은 지역은요, 막 매물 걷어들이고 막 안 판다 그러고 가격을 올리지를 않아요. 그냥 안 판다 그래요. 그냥 내가 지금 살려고 했는데 딴 사람 사갔다 그러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천 지역 아마 가신 걸로 기억을 해요.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 넣었대요. 2천만 원 넣고 어떤 투자로 하나 더 사신 것 같아요. 이걸 샀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계약금을 2천만 원 넣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수원도 순식간에 1억이 오르는 판국에 인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갑자기 올라서 계약이 깨지는 게 싫었다고 해요. 계약금 4천만 원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한 달 이내로 하고 잔금 날짜를 맞췄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급매물을 여러분들이 사게 된다면 당연히 가계약금을 세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뻔히 눈에 보이는 지역이다. 그럼 당연히 가계약금을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냥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은 그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전화를 받는 말이에요. 그거 팔렸어요? 이러면 얼마에 살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깎아서 사거나 싸게 사거나 이러면은 나 저 사람한테 되게 100만 원 지금 받고 싸게 팔기로 했는데 취소해버리고 여기다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잔금이 너무 길 경우에 중간에 중도금을 넣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금 배액 상환 받고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기가 안 되게 하려면 중도금을 중간에 1,000만 원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면 좋죠. 그래요. 당첨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당첨이 될 확률이 없으니까 그냥 내 집 마련을 해버린 그런 분인데요. 얼마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청약통장을 없애버렸다고요. 아무리 확률이 없어도 청약통장은 없애면 안 되거든요. 신혼부부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부동산에 갔는지 이런 생초보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청약에 버림받은 30대 무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 분투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